네, 2016년 정기시험 9월 시행 한번 보세요. 네. 어떠세요? 해보니까 좀 따라오실 것도 같고, 또 이제 또 좌절하시면 안 돼요. 또 쫓아갈 것도 같은데, 또 혼자 하시면 또 조금 불안하고 막 이렇기도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천천히 쫓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문제를 믿지도 말지만 문제를 또 과신해서도 안 돼요. 그쵸? 한번 보세요. 1교시 제1과목 국사입니다. 1번 고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조선 문제가 전에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한동안 또 안 나오다가 또 최근에 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미 이제 몇 바퀴가 도는 거야. 그쵸? 다 이제 다 하고 와서 지금 다시 2017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다시 베이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문제 얼마나 이게 옛날 문제냐고요, 사실은. 그렇지만 옛날 문제지만 또 우리의 뿌리를 위해서는 또 기본적으로 또 물어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무 막 새로운 거를, 여기 나오지 않은 걸 막 공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건 이제 시간이 좀 남을 적에 하시고, 이 지금 나온 내용들을 아주 컴팩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른 걸 또 공부하시면 또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기본은, 다른 걸 공부하려고 기본을 놓치시면 안 돼요. 국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트렌드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한 번씩 다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자꾸 국사 문제도 기본적인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어요. 막 구석기, 아우 그 많이 맨날 나오는 연천천공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는 좀 더 공부를 세심하게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아는 선에서, 상식의 선에서 고조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야. 그러면 세 개는 머릿속에 딱 옳은 것이 나오면 세 개는 아니야. 세 개는 아니야. 하나만 맞아. 얼마나 좋아. 1번 상대부 장군에게 강직이 있었다. 그쵸? 맞아요. 2번 신지읍차 족장생. 신지읍차, 이게 뭐야, 맨날 나 기억이 들었는데 이러신 분이 있어. 신지읍차는요 뭐예요, 사만시대에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들. 아니 물 관리하시는 분이 무슨 권력이 이렇게 세요? 권력이 최고죠. 그렇잖아요. 예전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농사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을 확보하는 거야. 사만, 특히 그 밑에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이 왜 그렇게 비옥하고 기름지고 이랬겠냐고요. 다 뭐냐면 농사가 잘 지어졌다는 건 풍요롭다는 거야. 풍요로우면 문화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풍요롭다는 건 또 뭐야? 자체적으로 군사를 기를 능력이 되게 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 변한, 진한 이렇게 또 구성이 되면서 고대 국가로 또 발전한 계기가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성품도 마찬가지야. 우리 공부했었죠. 부여의 성품, 부여인의 성품, 고구려인의 성품. 그게 뭐 본래의 성품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런 토지, 물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람들이 더 척박해질 수도 있고 각박해질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3번 사자, 조이, 선의 등의 관리가 있었던 건 고구려예요. 그래서 관리 구분도 잘 하셔야 돼요. 이론서에 구분해놨으니까 잘 보시고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완전 부여죠. 부여와 고구려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부여 뿌리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신라 같은 경우도 고조선에서 밑으로 내려온 세력이 토착 세력화 되면서 고대 국가로 발전했단 말이에요. 뿌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제의 뿌리가 누구예요? 고구려예요. 그럼 고구려의 뿌리? 부여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실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온돌 문화. 이 추운 날요, 온돌, 이건 이제 여러분 이제 졸리실까봐 이제 지나가는 말로, 겨울에 유럽에 가잖아요. 저 일 때문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추워갖고, 좋죠. 호텔 얼마나 스팀 막 들어오고 좋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몸이 한번 아픈 적이 있었는데
방도 너무 좋고 막 훈훈하고 좋아. 근데 막상 들어넣어서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몸이 아프니까, 그때 배탈이 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몸이 아프니까 들어넣어서는 하고 싶은데 온돌이 없잖아, 겨울에. 생겨울이었는데. 알프스산 완전 해발 몇백 미터 위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그러니까 막 너무 추운데 나는 막 몸을 지지고 싶은 거야. 그런데 훈훈만 해. 밑에 이불은 너무 찬 거야. 광목 이불, 린넨이니까. 소미열 지연점. 그래서 굉장히 그때 막 추워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겨울에는 유럽 쪽에 가고 싶지가 않아. 근데 요새는 많이 이제 그런 것들, 이불들도 바꾸고 했는데 이 온돌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은 문화예요. 그래서 온돌에 대해서도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이 기출문제 보시면 그 이유가 이렇게 좋은 문화가 없어요. 이 추운 날요, 우리나라 분들, 한국인들이 온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스템이, 뭐, 보일러를, 기름을 하건, 뭐, 도시가스를 하건 간에 이 온돌 문화는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이 겨울에요, 이거 없었으면 이번에 큰일 날 뻔했죠. 그쵸? 아무튼 간에 고조선 문제가 다시 나오고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인가? 트렌드가 있어요. 2018년도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론서에 나온 내용들만 정확히 아시면요. 그냥 이 문제도 옛다 문제야. 옛다 맞추세요. 이런 문제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관리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각 나라마다. 그렇게 많지도 않잖아요. 고대 국가 되기 전에. 부여 있고 고구려 있고 그 다음에 사만밖에 없어요. 뭐 동해, 옥저 뭐 이런 거밖에 더 있나요? 2번. 다음 시를 지은 고구려의 인물과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다 알아도다. 굉장히 많이 찬사를 보내네요. 그런데 전쟁에 이겨 공은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함을 알거든 그만두기 바란다. 당신이 굉장히 전술도 좋고 이러이러한 사람인데 이제 그만하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그만하고 물러가지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유명한 고구려의 누구? 을지문덕 장군이 여수장 우문시라고 해서 우중문시라고 해서 뭐예요? 살수에서 수나라 군대를 물리친 그 유명한 살수대첩이야. 이분이 우중문한테 보낸 신거야. 그래서 이렇게 할 거 다 한 사람들이 여기 더 있어 가세요 이런 뜻인 거야 사실은.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워요. 막 욕을 해놓고 써갖고 이러니까 빨리 가 이게 아니고 이렇게 이런 분이니까 이제 만족함을 알고 떠나시오 이런 거 얼마나 멋스러워요. 정스러워요. 굉장히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할지언정 이 우두머리 되는 이 을지문덕 장군은 어때? 굉장히 정중하면서도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배운 분이 배운 분. 그쵸? 아무튼 간에 안시성은 당나라, 그 다음에 안시성 당나라 군대 격퇴, 아차산성 전사하신 분, 온달장군, 그 다음에 천리장성 천리장성 축조한 분 누구더라? 찾아보셔야 돼요. 그쵸? 고구려 말기에 무슨 문자로 끝나는 분이시죠. 진짜 무서운 분이시죠. 그쵸? 아무튼 간에 여기 1, 3, 4번에 나온 인물들 꼭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안 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나왔으면요. 안시성에서 당나라 격퇴한 장군이 누구지? 사람은 누구지? 이분을 찾아보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대충 봐갖고 2번인 것 같아서 맞췄어. 그래서 이거 내 실력 이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마스터했다는 뜻은 1번은 누구고 3번은 누구고 4번은 누구고 누가 이런 일을 하셨는지를 아셔야 거기서 2번 문제를 다 하셨다는 공부하셨다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문제만 바꿔갖고요. 살짝 틀어갖고 응용하는 문제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문제가 나왔으면 그 주변 얘기들 있잖아요. 여기 나온 문제들의 얘기들을 찾아보는 거야. 그러면 이 문제들은 꼭 나온다고요. 또 나올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또 나오는데 완전히 똑같이 카피해서 나오진 않아. 이것을 조금 더 응용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언저리 문제들, 여기 답은 아니었지만 안시성은 누구, 천리장성은 누구 이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를 믿지 말라는 게 제 의미가 이건 거예요. 3번, 신라에 있었던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보세요. 이거 답이요.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이에요. 그런데 왜 니은, 기역, 디귿, 리을인지 한번 보세요. 니은은 국호를 신라로 변경한 왕은 지증왕이에요. 버풍왕의 아버지시죠. 그러면 율령을 반포한 신라의 왕은 버풍왕이에요. 그러면 지증왕이 먼저 태어나시고 나서 버풍왕하고 관련 다음 때의 아들인 것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1번은 제일 먼저가 니은, 기역이 나와. 그러면 디귿은 뭐야? 고령의 대가여 정복. 대가야 정복하신 분은 누구지? 진흥왕이에요. 금강가야 정복하신 분은 누구지?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4번, 리을 황룡사 구충탑이 건립된 것은 선덕여왕이야. 그러면은 그 유명한 맞아요. 드라마에 나오신 분.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진흥왕이 먼저였지? 이번나 산덕여왕이 먼저였나? 이거는 완전히 너무나 기초적인 문제야. 그쵸? 선덕여왕의 할아버지가 진흥왕이잖아요. 드라마,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동포분들이나 이런 분들, 한국에서 정착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분인데도 드라마 많이 안 보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사극 같은 거. 요새는 사극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또 시스템이 좋아져 갖고 뭐 케이블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송 통해서 예전에 했던 사극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 사극 뭐 보면은 되게 도움이 많이 될까,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 제가 무슨 드라마 홍보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선덕여왕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신라 때 얘기, 대조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발해 때 얘기, 그 다음에 고구려 때 얘기를 알고 싶으면 무슨 연개소문 얘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시면, 아니면 주몽이란 드라마를 보면, 고구려 때 그 옛날 시조, 부여 때 얘기가 그때 나오니까, 부여에서 도망쳐 나와서 주몽이 만든 나라가 고구려잖아요. 그런 한 4, 5개 정도를 그냥 밥 먹으면서 보세요. 그렇게 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허구 얘기가 많죠. 사실 인물은 있지만 막 내용도 좀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는 거야. 드라마와 실제 역사하고는 어느 정도 달랐나, 이걸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이게 꼭 내가 막 외우지 않더라도 완전하게 이해가 가는 시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가 그런 드라마를 좀 보세요. 그러면 이름은 다 알아. 그래도 드라마 보셨던 분들은 막 뭐 한류 좋아하시고 이랬던 분들은요, 꼭 수업에서 공부한 게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해신이란 드라마 나올 적에 장보고 많이 보셨단 말이에요. 해신의 내용이 장보고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신 분들은 또 기억해. 내가 아주 자세히는 모르더라도 드라마에서 이러이러한 적이 있고 누구에 의해서 제거당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시면 왕을 막 그냥 순서대로 막 그냥 우격다짐으로 외우지 않더라도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3번은 2번이에요. 밑줄 친 그의 업적. 그가 나왔어. 그가 나오면요, 이분이 누군가? 그가 나올 수 있는 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에 대해서 설명이 나올 수 있는 장군들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장군과 조선 전까지는요, 장군과 문인의 차이, 문인 관료의 차이가 없었잖아요. 무관이 따로 없었단 말이야. 문관 하시던 분이 막 뭐 토벌하러 가고 막 이랬단 말이야. 김부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나올 수 있는 분을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적에 스프링 노트에다가 적어보세요. 그로 나올 수 있는 인물이 몇 명이 되시는가. 왕들 말고요. 그는 고구려의 내정에 불안한 탐을 타서 신라와 연합한 일시적으로 한강유역을 수복하였지만 부분적으로 곧 신라에게 빼앗겼대. 그러다가 관산성에서 전사하고 마셨대요. 백제뿐이시죠. 그러면 왕. 그러면 신라와 연합해서 수복도 하고 막 융성기 이쯤에 불의의 습격을 당하셔서 전사하신
왕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웅진으로 1번 천도하였다. 이 웅진으로 천도한 분 있잖아요. 이 왕 얘기는 매번 나와요. 웅진으로 천도? 웅진이 어디야? 이렇게 나오면 또 이제 저 화낼 거예요. 이제 화내는데 아무튼 간에 웅진은 공주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웅진으로 천도한 왕에 대해서 나오냐면 백제가 이미 기울어지기 시작한 지점인 거야. 제가 이론서에도 백제의 한성, 지금 서울에서 몇 프로를 왕조가 있었고 웅진에서 몇 프로, 그 다음에 사비에서 몇 프로 있었다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론서에서. 그러면 한성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대부분. 막 70% 넘죠. 그러니까 보면 이미 한성에서 기세가 꺾여서 밑으로 내려간 거야. 그 오래 사신 왕 때문에. 그러면 그 왕 얘기가 맨날 쫓겨난 분, 천도했다는 건 내 근거지를 잃었다는 거잖아요. 근거지를 잃은 건 세력이 약해졌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주왕이에요. 이분 계로왕의 아드님이셨죠. 문주왕 얘기가 매번 이 국사 문제에 나와요. 그러면 이 왕 하나만 알아도 문제가 쉽게 그냥 결정이 되는 거야. 2번 미륵사를 창건하신 분은 무왕이에요. 지방의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신 분은 무령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족 출신들로 지방 관료들을 22개 지역에 파견을 한 거예요. 이분도 무령왕 때 또 백제가 일어났죠. 제2의 전성기 또 왔죠. 4번 중앙관청을 22부로 확대 정비할 때 이분이 백제 성왕이에요. 백제 성왕이 진흥왕의 그 정말 계략에 의해서, 진흥왕은 계략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신라도 살아남으려고 한 거잖아. 살아남기 위해서 안 당했으면 됐지. 이 성왕도 아차하는 순간에 실수를 해서 아들을 보러 가시다가 그 습격에 걸려서 정말 노비 출신 장수한테 죽임을 당하셨어요. 얼마나 이거 진짜 지금으로 따지면 모 죽음인 거야. 그쵸? 너무나 안타까워. 무슨 정말 전쟁이 진짜 큰 전쟁이 일어나갖고 가서 막 장렬히 전사하신 게 아니고 굉장히 안 그러다가 밤에 몇 명의 신하만 이끌고 몰래 가시다가, 근데 그 몰래를 진흥왕은 이미 간자가 뭐예요? 스파이들을 통해서 이미 백제의 동선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것도 능력이죠. 실력이고. 그래서 그 루트를 백제 성왕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뒤를 밟아서 그 톱을 떼고 와서 습격을 한 거야. 성왕은 만약에 성왕이 그렇게 정말 무슨 죽음을 안 당하셨다고 한다면 백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성왕은 기세가 등등했었으니까 그때. 그쵸? 그때 진흥왕 시대 막 그 시절에는 막 신라도 굉장히 진흥왕진하고 막 굉장히 부침이 심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5번. 다음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이래. 그러면 머릿속에 또 뭐가 나와야 돼? 세 개는 틀렸어. 옳지 않아. 그러면 처음으로 무엇을 제정한 건요, 역분전이에요. 사만을 통합할 때 조정의 관료와 군사들에게 그 관계의 높고 낮음을 논하지 않고 그 사람의 성품과 행동이 착하고 악함과 공로가 크고 작은가를 참작하여 차등 있게 줬다. 이게 사실 그렇게 뭐 차등 있게 주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아무튼 이런 법이 있었어요. 이게 역분전이에요. 토지제도죠. 그럼 구분전은 뭐예요? 구분전은 하급관리, 태역군인, 군인 유가족한테. 그리고 공음전은 5품 이상의 고급관료, 5품 이상 정도 되면요 세습이 인정돼요. 고급관료예요. 그리고 4번 시정전시가 전현직 관리, 관직과 인품을 병용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고려의 토지제도였더만. 고려 같은 경우는 통일신라 시대에 그 막 혼란했을 적에 막 유망민이 발생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났을 때 제일 먼저 손댄 게 토지제도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말에 항상 왕조가 끝나고 멸망할 즈음에 되면 토지제도가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새 왕조를 개창하신 분들은 토지제도부터 정리를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샀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튼 5번의 답은 1번이에요. 6번.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내용이 바르게 짝져진 거. 바르게 짝져졌대.
그러면 다른 건 틀렸네. 그러면 묘청 등이 아래기를 모모가 임원역, 모모의 임원역 땅을 보니 음양가가 말하는 오명가가 말하는 대화세입니다. 만약 궁궐을 세워 여기에 임하시면 천하를 합병할 것이요. 나번 모모가 패백을 가지고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국이 다 신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묘청이 나왔죠. 그러면 묘청하면 뭐가 나야 돼? 서경, 천도, 운동 이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가는 서경이에요. 여기가 기세가 이미 꺾였다는 거야, 개경은. 그래서 서경으로 옮겨야 돼 이러는 거죠. 이걸 주장해서 안 먹히니까 묘청이 뭐야, 반란을 일으킨 거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난이 일어났죠. 나번은 금나라예요. 아, 묘청하면 금나라가 나와야 돼요. 그쵸? 금나라 정벌하러 가자 이런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그들의 주장이었던 거죠. 묘청, 금나라, 그 다음에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 국사 같은 경우는 이론서 할 때 이제 저하고 공부할 적에 보시겠지만 국사 같은 경우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물론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국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야기가 많잖아요. 스토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 키워드를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외워야 돼. 그래서 제가 이론서에 딱 장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키워드를 적어놨어요. 왜냐하면 이것 중심으로 보세요 해서 공부하는 것과 그냥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과는 천지차예요. 그렇기 때문에 묘청 하면은 김부식 나오고, 묘청 하면은 서경천도 운동 나와야 되고, 뭐 징제거나 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7번 고려시대의 사회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1번 궁궐에 잔무를 맡는 남반이 있었다. 2번 도살에 종사하는 계층을 백정. 맞죠? 백정이죠? 그쵸. 그런데 고려 때는 백정이 일반 농민을 뜻했어요. 조선에 와서야 백정을 일반 백정은 나눠진 거죠. 일반 서민들, 백성들하고 백정은 도살업의 가축도살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고려 때까지는요, 도살업에 증하는 계층을 그냥 일반 백정이 아니고 그냥 백정은 그런 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일반 농민을 백정이라고 하였다 하는 거예요. 물가 조절을 위한 상평장 있었죠. 그리고 죄 지은 자를 본관지로 보내는 귀양. 그러니까 가장 엄하고 아픈 별이 이 벌이야. 4번에 자기 본관으로, 자기가 본관이 뭐예요? 고려 때부터 본관이 생겼죠. 본관으로 뭘 보낸 거야? 자기가 태어난 본관이 그 성씨가 되잖아. 집성촌을 이루면서 뭐 이씨가, 김씨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고려시대 때는 어떻게 했어?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중벌이야. 네가 살던 네 지역으로 가서 벌을 받아. 이렇게 하면 굉장히 더 치욕스러운 거야. 그래서 본관지로 보내는 귀향이라는 형법, 굉장히, 그래서 귀향이란 말이 나온 거야. 정말 가혹한 별이죠. 내가 태어난, 내 가족들이 다 있는데, 친척들 다 있어. 아는 사람 다 많은데 거기 가서 벌 받으래. 굉장히 심하죠.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면 돼. 그쵸? 아무튼 7번의 답은 2번이에요. 이것이 옳지 않아요. 8번 부여에 있었던 사조목에 관한 법으로 옳지 않은 것. 부여법도 가끔 나와. 부여가 특히 부여는 자주 나오는 문제가 그 성씨들, 관료, 마가오가, 그 다음에 부여의 성품들, 그 백성들의 인품들, 그 다음에 부여 땅은 어땠어, 그 다음에 그 시스템들,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이 사조목,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러면 1번, 3번, 4번은 맞아요. 2번 남에게 상해를 입힌 자는 곡물로서 배상한다는 어디서 들었는데 고조선의 8조법에 속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고조선의 8조법, 그 다음에 부여의 사조목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비교하시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고조선의 8조법을 공부하시려면 부여의 사조목도 같이 공부하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9번 삼국시대의 문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 아, 옳대요. 기억. 백제에서는 지방에 경당을 세워 청소년에게 한학을 가르쳐. 경당? 경당. 이것은 고구려죠. 니은. 고구려에서는 수도에 태학을 세워 유교경전과 역사서를 가르쳐. 맞아요. 3번 신라에서는 청소년이 유교경전을 공부했음을 암시하는 임신서기성을 통해 알 수 있죠. 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신라, 임신서기서,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오경박사와 의박사, 역박사 등을 두어 유교경전과 기술학. 신라가요, 이렇게까지 문물이 발전해서 일본에 전해주고 외에 전해주고 이럴 정도가 됐으면요, 그렇게까지 한성을 뺏으려는 열망이 안 생겼을 거예요. 왜? 한성을 왜 뺏으려고 했어요? 물론 거기 기름진 평화가 있고 저기 한반도의 중심이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위에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밑에 있으니까 도대체 교류할 여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을 점령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그 화성에 있는 당항성을 통해서 중국과 문물을 교류해서 무역을 시작했다. 그것은 뭐냐면 이렇게까지 어디에 뭘 전해주고 이럴 수 있는 곳은요, 이미 문물이 융성했다는 거야. 발전했다. 이것은 그러니까 리을은 뭐예요? 백제 얘기하는 거. 박사가 뭐예요? 전문가들이에요. 테크니션들을 백제에서 계속 외에 보내줬어. 그러면 아니 왜 백제는 왜 그런 문물을 왜 전해줬을까? 백제는요, 이론서 공부할 때 기억하세요. 기억나실 거예요. 백제는 외를 굉장히 활용을 많이 했어요. 신라를 치고 싶을 적에 외를 활용을 많이 했어. 나쁜 말로 이용이죠. 그래서 그 백제가 바로 쳐들어가면 또 신라하고 큰 전쟁이 일어나니까 외를 이용하고 아주 굉장히 그런 목적으로 하고 무역도 많이 했고 무역할 목적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근초고왕은 어때요? 몇십 년 동안 외에 계속 실지도도 하사하고 밑작업을 해놓으신 거예요. 언젠가는 저 외가 우리나라를 위해서 활용할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세상으로. 그리고 무역도 마찬가지예요. 외의 문물도 전해주면서 우리는 실지도도 만들 수 있어. 실지도 그냥 보내신 거 아니에요. 우리 문물이 이 정도야. 우리 이 정도니까 니네들 앞으로 우리하고 잘 지내. 이런 시간. 절대로 그것이 조공품이 아니에요. 하사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박사는 뭐 지금으로 따지면 박사인 거죠. 그 분야에서 최고들이니까. 오경박사들을 보낼 정도였으면 신라는요, 굉장히 문물이 발전했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이건 백제 얘기예요. 그래서 9번의 답은 니은 디귿이에요. 10번 고려시대의 대장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에요. 현종 때 대장경을 처음으로 만들었다. 맞죠? 대장경은 경률론 3장의 불교경전을 촉정. 맞죠? 우리 이것을 기억 못하시면요, 팔만대장경 우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기록유산으로 지정된 그 팔만대장경 뒤에 이론서에 설명 나와 있어요. 그거 꼭 보세요. 3번 초조대장경은 부인사에서 보관하였는데 몽고의 침입 때 불에 탔다. 그쵸. 그래서 또 대장경을 만든 거예요. 팔만대장. 그리고 속장경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여진의 침입으로부터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명종 때부터 대장경을 다시 조판하기. 그건 아니죠. 대장경은요, 뭐하고 관련 있어요? 몽고. 그렇기 때문에 여진이 아니고 몽고의 침입으로부터 왕실을 보호하기 위해 언제부터? 고종 때부터 대장경을 조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옳지 않은 그 답은 4번이에요. 11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보면요, 답 드릴게요. 기역 디귿 니은 리을이에요. 그런데 그냥은 아니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후백제가 건국했어요. 그 다음에 고려가 건국했어요. 후백제 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 견훤인데 후백제 같은 경우는 근거지가 어디였어? 완산주라고 해서 지금의 전주예요. 그 곡창지대를 선점한 거야. 그 다음에 고려가 건국했죠. 고려를 건국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기억 안 나시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발해가 멸망했어요. 그 다음에 경순왕이 고려로 귀순했죠. 경순왕은
신라를 고려에 바쳤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옳은, 예전으로 볼 적에는 굉장히 치욕스럽고, 왜 이 사람은 끝까지, 이 왕은 끝까지 싸우다가 하지 않고 그냥 낼름 주셨나 이렇게 하겠지만, 또 어떤 또 죄송해요. 어떤 평가로 보면 더 이상의 백성의 손실이 없이 고려와 합병, 거의 완전 합병인 거죠. 합병한 것이다. 고려한테 신라를 바친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 의견 중에서 가장 우세한 의견이 주류를 이룰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죄송해요. 11번에 경순왕의 고려 귀순이 누구한테 귀순한 거야? 고려 무슨 왕? 그쵸? 무슨 왕? 태조 왕 건한테 귀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혈족의 혼인을 통해서 이제 혈족의 기반을 쌓은 것이죠. 11번에 답은 3번이에요. 밑줄 친 이 시대의 생활상으로 옳은 것은, 이 시대래. 이 시대가 나오면요, 신석기, 구석기 머릿속에 떠올라요. 청동기, 철기까지. 이 시대 사람들은 돌을 갈았대. 그럼 더 이상 볼 거 없어. 간다니까. 그렇잖아요. 깨트리는 게 아니고 갈어. 그럼 뭐예요? 신석기 딱 나와야 돼요. 이것은 이런 문제에 이렇게 맞추세요 하는 문제에 시간을 들이는 건요, 굉장히 참 아쉽고 어리석은 일 중에 하나인 거예요. 딱 보면 가는 기술을 터득하면서 도구의 형태와 쓰임새가 다양해졌고, 불에 구워서 만든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거나 저장하였다. 음식 조리, 저장, 뭐예요? 토기죠. 토기.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거, 토기가 나온 건 신석기 시대야. 어느 정도, 완전 그냥 이동하면서 떠돌아다니면서 짐승 잡아먹고 이런 시기는 지났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항상요, 인류는 발전해요. 그러면 갑자기 토기에다가 막 저장하고 도토리 갈고 도토리 쓴맛 제거하려고 물에 담갔다가 갖고 와서 갈고 그걸 또 토기에 저장하고 이런 정도가 진화된 상태에서 갑자기 청동기로 가지 않고 갑자기 또 떠돌아다니면서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알고 있어. 이 방법이 더 좋은 것을, 더 살아가는데 최선인 것을. 근데 갑자기 또 떠돌아다니면서 무슨 짐승 잡아먹고 이렇게 갈 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화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진화한다는 건 뭐예요? 보세요. 1번. 신석기 시대 때 농경이 시작됐어요. 물론 벼농사는 아니야. 하지만 농경이 시작돼. 조피, 수수 이런 것들. 2번 세영동금은요, 세자가 들어오면 가늘해. 세밀하다는 뜻이야. 그럼 뭐예요? 세영동금은 철기 때야. 벌써 기술이 나아졌다는 거야. 거친 무늬 거울은 청동기죠. 4번 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처음 알겠다. 이건 불 사용이 큰일 났네. 이거 신석기라고 큰일 날래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이건 뭐야? 진화의 속도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은 구석기야. 그러면서 돌을 갈기 시작했고, 갈면서 갈아서 도토리 갈아, 여러 가지 곡식들 갈아 먹었다면 예전에 그냥 먹어서 그냥 배 아프고 그냥, 그래서 빨리 그냥 사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석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청동기, 철기로 가는 거죠. 12번의 답은 1번이에요. 13번. 통일신라의 통치제도는, 통일신라의 통치제도가 아주 자주 나와요. 왜냐면 벌써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뀐 거야.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최초의 민족 통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통일신라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신라 문제가 나는 경우는 나올 게 사실은 뻔해요. 통치제도, 군사제도, 행정제도, 이런 행정구역 설정,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진골들이 싸움이 격화돼서 통일신라 말기에 무슨 시대상, 혼란상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십상이죠. 13번. 통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래. 1번 감찰기구인 사정부를 두었죠. 그쵸? 그리고 국자감이라는 게, 국자감은 고려시대지. 그쵸? 3번 관리 채용을 위하여 독수 3분과 실시하였죠. 물론 이제
실시하였지만 실패했죠. 그리고 14부에는 시중이란 관직이 설치됐다. 시중이란 관직이 왜 설치되었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언저리 찾아보세요. 꼭. 14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일제는 일제얘기 나오면 무슨 단체들 협회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러면 괄호를 탄압하기 위해 총독 암살 음모를 꾀하여 사건을 조직하고 민족 지도자 수백 명을 체포해서 백오인을 재판에 회부했다. 백오인 사건이에요. 그러면 신민회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렇게 해서 근우회에서는 무슨 일 했지? 신간에는 무슨 일 했지? 대한자강에는 무슨 일 했지? 이걸 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 맞히고 틀림과는 상관없이 왜 틀렸는지를 보시고 맞은 거는 맞은 대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다른 134, 234 문제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문제를 정확히 아시는 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 볼 적에 문제를 푸는 거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언저리를 다 보시는 거예요. 답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올 문제의 답이 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을 찾아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드리는 그 하나의 과제예요. 그리고 15번 조선 후기 경제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공납의 전세와 조선 후기래요. 그러면 벌써 조선 후기 때는 뒤집어진 거야. 경제제도. 경제가 뒤집어지니까 신분이 완전히 또 뒤집어져. 공납의 전세와 그 다음에 영정법의 실시, 상품작품의 실시, 작물이죠, 작물. 실시하면, 산림령에서, 공법, 이거 산림령은요, 이거, 산 있잖아. 산에 있는 나무들 얘기예요. 그건 1911년에 조선총독부가 조선의 임야를 강제적으로 편입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법령이 이 산림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 후기하고는 거리가 멀죠. 물론 조선 후기 구한말 이거는 1911년으로 가니까 벌써 그 일제 식민지 시대신 거죠. 16번 다음 사건을 시기손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시기손 보세요. 2번이에요.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인데 왜 니은 디귿 리을 기억인지 보시자고요. 이모군란은요 1882년도에 벌어졌어요. 제가 껌껌이 이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찾아보셔야 돼요. 물론 해설서에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여러분 찾아보세요. 해설서 무조건 찾지 마시고. 그 다음에 디귿 우정국 신설은 1884년 좀 뒤죠. 그리고 아관파천이 1896년. 그러면 아관파천이 왜 일어났지? 아관파천이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사건이죠. 그 다음에 만민공동의 개최는 뒤쪽이에요. 그것이 1898년도 일이에요. 이 문제 팔로우업 하면서 찾아보세요. 그러셔야 다음에 문제가 나올 적에 맞출 수 있어요. 17번 조선 정계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기억. 이거 답은요. 디귿 리을인데 왜 틀렸는지 왜 맞았는지 한번 보자고요. 기억. 상정고급 예문을 강화도에서 금속활자로 인쇄하였다. 이건 고려 때 일이에요. 조선 정계하고는 상관이 없어. 사상의학을 확립한 동의수세 보원을 간행하다. 이건 사상의학 나왔다. 요새도 사상의학 많이 하시죠. 조선 후기 때. 그러면 조선 전기 때는 조금 뭐가 막 하려고 용트림 할 때예요. 한번 보세요. 주자소를 설치하고 구리로 개미자를 얼마나 활자가 중요해요. 개미자를 주조하였다. 이거 중요하죠. 이게 조선 전기 때예요. 리을 소리의 장단과 높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관보를 썼다. 이거 다 세종 때 일이에요. 뭐냐? 근데 교수님 무슨 소리 정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궁 중에서는요. 음악을 또 정리해야 돼요. 그러면 음악을 의미 없이 정비하겠어요? 아니에요. 조선 왕실의 위엄을 계속 보여주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음악이 있어야 돼요. 종묘제례야, 종묘에서 벌어지는 제사는 종묘제례, 이거 뭐예요? 얼마나 대단한 유산이에요. 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잖아요. 기록유산, 이거 다 지정돼 있는 이유가,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이유가 굉장히 의미가 커서예요. 단순히 악악 정리, 음악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위험을 보이고 나라의 근간을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 일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활자 만들고, 활자는 문자잖아요. 문자 만들고 완전 이걸 뒤집어 엎은 거죠. 모든 문화, 백성들, 그 다음 관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점을 마련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기, 그러면 조선 후기 때 기준점을 마련하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조선 전기 때. 고려 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막 피비린내 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런 이유가 나라의 틀을 세우려니까 할 수 없었던 거야. 고려 광종도 왜 미칠광처럼 빛날 광, 뭐 미치거나 빛나거나 이런 드라마도 있었죠. 그게 무엇이냐면 고려 광종도 아버지 때에서 태조 왕건이신 분이 호족 출신이니까 어때요? 그분들이 많은 호족들을 얼르고 달르면서 왕이 되신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 여식들을,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왕조를 유지하는데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분의 사후에는 막 그냥 왕재난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권력들이 다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잖아요. 통일신라 때도 진골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거예요. 그분들도 제가 왕 됐어? 나도 되잖아. 똑같은 진골이잖아. 그러니까 위험이 없는 거야. 제가 되면 나도 되지. 막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명 뭐가 시작된 거야? 맘먹는 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광종도 다 지금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이 아버지의 신하들이었어. 다 모았던 사람이야. 아버지 때 공 세우고 지금 힘께나 쓰는 사람들인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말 안 듣지, 내 말. 그쵸? 광종 말을 들으시겠어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방법이 굉장히 무서운 방법들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왕조의 전기 때는요, 무엇을 해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할 때요. 그러니까 뭐 그 와중에 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제거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넣으시라고요. 전기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후기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 아무래도 전기 때는 나라의 기틀을 확립하는 시기고 후기 때는 뭔가 굉장한 뭐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으로 후기 때 가면 나쁜 방향이 사실 더 많죠. 굉장한 변혁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걸 몰라도요. 디귿 리을 같은 경우는 활자, 그 다음에 음악, 그 다음에 소리, 뭐 정리, 뭐 이렇게 되면 전기구나 이렇게 정말 아무리 몰라도 아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럴 수는 있어요. 이걸 알 정도면 다 외웠겠지. 그쵸? 아무튼 간에 여러분 어때요? 저하고 문제를 푸시면서 그런 스킬들, 그 다음에 이해도를 높이시면 돼요. 18번. 조선시대 정치기구와 그 기능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 중추원은 뭐예요? 중추원은 고려시대 왕명의 출납기구였어요. 그러면 조선 관리비행 감찰은 뭐예요? 사헌부에서예요. 그 다음에 승문원, 춘추관, 한성부 다 이런. 한성부가 수도 치안 담당이에요. 한성부 수도 치안 담당이기도 하고 죄인들 잡아들여요. 죄인들 잡아들이는 부 있었는데 그분들은 뭐예요? 의금부라고 해서 궁궐에서 일어난 정말 그 윗분들, 관료들 이런 분들 무슨 역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잡는 분들이 신문하고 이런 분들이 의금부였고 뭐예요? 한성부는 일반 백성들이죠. 19번 조선전기문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면 세 개는 맞대. 4번 정조는 농사직설에서 우리나라 농토와 현실에 맞는 농사 짓는 법을 세계했다. 정초가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농사 짓는 법? 아무래도 지쪽 아니겠어요? 그러면 유득공은 발해고 맞아요. 이중하는 택리지 맞아요. 김종호는 뭐예요? 대동여지. 이거 다 조선 전기. 제가 이제 말을 잘못했어요. 1, 2, 3은 조선 후기에 일어나요. 왜냐면 김종호 하면 조선 전기 때 인물이 아니잖아요. 유득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중환도 택리지에서 지리 이런 걸 알 정도 되면 조선 전기는 아니야. 정초는 농사직설 아주 조선 초기 이런 농사 직접 지어보고 농서를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농업 중심의 나라였으니까. 그래서 농사직설에서 농사 짓는 법을 소개한
그 시기가 조선 전기다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얼마나 대단해요. 왜냐면 많지 않을 적에 무언가를 내고 고안하고 소개하는 건요 굉장히 선구자적인 일이에요.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자꾸 구분지어서 문제가 나는 이유는 전기 때하고 후기 때가 완전히 분위기도 달라지고 여러 가지 문화적 차이점이 많아서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파하셔야 되죠. 20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것을 모두 관련된 것을 옳은 것은 보면 조선시대 서리, 자팍인, 신랑 역전인, 그 다음에 노비 등이 소속되어 유사시에 대비하는 한 예비군의 일종인데 이건요 보면은 이미 이름이 나와 있는데 자팍인, 그 다음에 노비 등 그러면 아무래도 갑사, 삼수병, 신보군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좀 잡세군의 뉘앙스가 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예비군인데 유사시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유사시에 대비한 건 완전한 직업군인도 아니고 완전히 훈련을 너무나 잘 받은 군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잡색군이 가장 그 의미에 맞는 군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거 잘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용에 제시된 내용에 답이 나온 경우도 이거에 속해요. 21번 조선 전기제 일단 역사서 전기래 또 그러면 옳은 것은 고려사 저료가 맞아요. 고려사 저료는 조선 문종 때요. 문종이 어떤 분이셨죠? 단종의 아버지셨죠. 세조의 형이셨고 그쵸? 삼국유사는 고려 후기 때 전했어요. 삼국유사 지은 분이 누구지? 기억하셔야 돼요. 승려셨죠. 그쵸? 삼국유사랑 삼국석이랑 너무 헷갈려. 안 돼요. 그러면 그쵸? 그리고 아무튼 간에 삼국유사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금석관록은 조선 후기 김정희가 지은 책이에요. 그리고 오주연문장정상고는 조선 후기 때 이규경이 쓴 백과사전이에요. 그런 거 보면 고려사 저료라고 해서 그쵸? 왜냐면 고려 때 얘기는 조선 전기 때 얘기하기가 쉬워요. 삼국유사는 고려 때 살아있던 일연이라는 승려가 지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고려 후기 때 서적들을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굉장히 문제 풀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21번의 답은 3번이에요. 22번 조선시대 통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통신사래. 통신사 같은 경우는요 12차례 정도 파견하셨대요. 그러니까 막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낸 게 아니고 다 파견 규모가 이것도 달랐던 거야.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차례 정도 파견하셨어요. 조선시대 통신사 매년 정기적으로 파견하지 않았어요. 그럼 답은 뭐야? 일본의 요청에 의해서 파견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 이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이거예요. 답은 보세요. 이 답을 내가 몰라. 그런데 한번 보시라고요. 조선의 선진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한 게 통신사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1, 3, 4에서 다 디귿이 나와. 디귿이 들어가 있잖아. 포함되어 있으면 답은 디귿이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야? 기역과 니은 중에 하나는 답이고 하나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통신사가 일본의 파견 없이 요청 없이 그냥 이루어졌겠냐고요. 정기적으로 열리면 요청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은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정기적으로 파견하면요 일본이 요청할 리가 없어요. 파견을 정기적으로 일본의 요청에 있을 때 파견했기 때문에 정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기억하고 니은이 거의 상반된 내용인 거예요. 요 흐름을 알면 문제 풀기가 쉬운 거예요. 물론 통신사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이런 거 경우에서 따지지 않아도 돼. 문제 내용 안 봐도 되지만 혹시나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기억과 니은을 잘 보면서 비교하면서 문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22번의 답은 4예요. 조선시대 유양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든 고른 것은 유양소? 유양소가 뭐였더라? 찾아보셔야 돼요. 기업, 향촌 자체를 위해 설치한 기구 맞아요. 그 다음에
티귿, 백성을 교화하고, 이거 이상하다? 뭐 있는데? 맞아요. 백성을 교화하고 수령의 자문에 응하는 거. 이건 서원이에요. 그쵸? 속과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성균관이죠. 중등교육기관으로 성년에 대한 제사를 담당하였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예요? 기역, 리을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성균관 얘기 나오고, 그 다음 유양소는 지금 저게요. 서원이 리을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기역 디귿이에요. 그쵸? 니은, 성균관, 디귿, 유양소, 기역, 유양소, 그 다음에 중등교육의 성현에 대한 제사 담당은 공부도 하면서 선현에 대한 제사도 지내. 사당 따로 있잖아요. 모시고 어떤 학문적 스승을 모시는 그것이 서원이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이에요. 24번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보면요. 영국인 베델이 나왔어. 그래서 논설을 실어 민족의 뭐예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데 커다란 공헌을 한 내용은 대한매일신보예요. 이분이 발행자가 영국 분이셨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한매일신보는 1904년에 창간하였어요. 답은 4번이에요. 25번 다음의 업적과 관련된 왕으로 옳은 것은 속대전, 지나친 형벌이나 악행을 금지, 그 다음에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 하면 영조가 나와야 돼요. 3번. 왜냐면 이 영조는 원래 궁에서 살았던 분이 아니세요. 연인군으로서 뭐예요? 경종의 배다른 형제, 이복 형제인데 이분은 사가에서 살면서 백성들이 많이 괴로움에 처했던 걸 보셨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형벌을 금하고 악형도 금지시켰어. 그리고 백성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 대표적인 균역법을 실시하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조왕이 좋은 일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오래 사셨어. 그러니까 그리고 왕이 되셨던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굉장히 좀 힘겹고 여러 가지 경종에 하고 그 형인 경종과의 얽힌 얘기들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들한테 또 그것이 전해지고 그 영조를 왕으로 세웠던 노론과의 갈등들 여러 가지 그래서 탕평책이 나오고 균역법이 나오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조라는 왕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신 일도 많고 또 사실 잘못한 일도 많고 아들도 또 그렇게 되셨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조선시대 때 그 문제에 나올 왕이 그리 많지 않아요. 전기 때 일 많이 하셨던 나라의 기틀 많이 세워주셨던 왕,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적의 왕,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나고 복구하는 문화의 부흥기, 르네상스 시절에 영조, 정조 이렇게 몇 분이니까 너무 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순리대로 이어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잠깐 쉬고 할게요.